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왜 나만이라고 억울해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데없는 편지도 또 공개가 됐는데요. 정규혜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최순실 씨의 심경을 담은 편지입니다. 최 씨가 불러준 내용을 정준길 변호사가 받아 적은 간접 서신인데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전달받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겁니다. 최 씨는 편지에서 애당초 대통령님은 무죄고 죄가 없었다며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 편지가 처음이자 이 생에서의 마지막 편지라는 심정으로 박 대통령님께 느끼는 죄송함과 앞으로 항소심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그러면서도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리게 되었다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가 하면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구치소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 씨가 굳이 제3자를 통해서라도 편지를 공개한 건 자신이 구치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편지가 실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난데없는 최순실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이 받아 적었다면서 공개를 했는데요. 상당히 비장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보니까 생의 마지막, 다음 생까지 이제 현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뵐 것 같다면서 사죄를 가슴 깊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 시점에 이런 편지를 공개했을까요, 최 교수님? 저는 최순실 씨가 본인의 어떤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는 거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뭐 애틋한 마음도 보내고 이런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매주 이렇게 그 주말에 나오셔가지고 집회하시고 이런 분들. 그분들의 어떤 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내용이 우리가 이제 기자 리포트에서 앞부분 나왔지 뒷부분에 무슨 얘기도 있냐면 본인이 말 받은 게 왜 그게 무슨 자기 뇌물이냐.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삼성 거다. 계속 주장을 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저 편지 내용에 본인의 정당성을 또 주장을 해요. 그 말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더 끌어내서 본인도 정당하다고 하는 이 사건의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 또 왜 공개적으로 했겠습니까? 뭐 분명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두 사람이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편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가 됐으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TV를 본다면 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달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저런 편지를 쓰는 것은 본인의 정당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본인에게도 지지를 보내달라는 의도로 쓴 게 아닌가. 즉 본인을 위한 본인의 어떤 법적 어떤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7평형에서 30평으로 병실 살림을 축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파기환송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이걸 지켜보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겠어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눈을 한번 읽어보면 그 편지가 처음이자 이 생에서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박 대통령님께 느끼는 죄송함과 앞으로 항소심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담아서 저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재판도 많이 하고 그 속에 글 쓴 사람 있지만 진짜요? 의도는 밑에 있고 자기 유리한테 행동을 하겠죠. 그런 의도로 깔려있지만 어떤 말 표현 자체는 본인이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저간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박 대통령에게 미안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구절절히 표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심마저도 곡해를 하는 것은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최진봉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저는 그거 맞다 봅니다. 진심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미묘한 파문이 스튜디오 안에 일었습니다. 자, 장 소장님. 저런 감성팔이 하지 말고요. 최순실 씨는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 국민 앞에 반성문의 편지를 써야지 지금 본인 때문에 지난 시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보수를 괴멸시켰잖아요. 국민들께 죄송하다. 보수 우파 쪽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식의 반성문부터 써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글을 보니까요.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님에게 죄를 씌워드리게 되었다. 악연들을 본인이 만나서. 악연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지금 또 공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잠해져 있던 탄핵 친박 논란을 갖다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탄핵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수 세력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자기 개인의 생존만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악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네. 자꾸 보수 세력 이야기하면서 최순실 개인의 의견이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봅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최순실 최순실 개인 한정하겠습니다. 이야기일 뿐이에요. 네. 네. 저도 똑같이 네네.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네. 사람입니다. 네. 좀이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